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법규 5조부터 해서 이제 또 문제의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근데 등이죠. 그래서 이 등에 체험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박물관과 체험관은. 오른쪽에 이제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 청장은 박물관을, 자,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이거 잘 나옵니다. 누가 박물관을 설치하고, 청장이 박물관을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뭐를 설치한다? 그렇지. 체험관을 설치한다. 청박이 시체. 청박이 시체. 체험관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설립과 운영을 해야만 한다.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아니야,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제. 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으로 정하고, 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행으로 정하는데, 자, 중요한 건 얘가 모태가 돼서, 아니 박물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시도별로 설치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박물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광명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체험관은 보통 시도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얘 또 따라줘라. 시도조례. 각 시도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도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모태는 행이에요. 두 개 다. 아셨죠? 요거 잘 나옵니다. 두 개 다 행. 얘도 행, 얘도 행. 근데 얘는 시도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죠.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규칙, 그래서 행안부령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런 숫자들 잘 나온다고. 그래서 관장 1인, 부관장 1인, 그리고 밑에 가보면 운영위원회 나와요. 운영위원회 7인.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박물관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관장 1인, 부관장 1인, 운영위원회 7인.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박물관은 운영을 하는데 청장이 박물관장을 일반인이 아니고 이 중에 뽑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박물관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래. 전시하는 곳이고,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박물관의 관광 업무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따로 필요한 사항은 또 누가 정한다? 따로 청장이 정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체험관 기능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거 체험교육의 제공. 그러니까 이거를 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체험관에. 너 혹시 체험관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은, 가보면 뭐 지진이 났을 때 그 대피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방화복도 입어볼 수 있고, 왕강기도 탈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되게 좋죠. 그래서 애기들도 많이 가고요, 견학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애를 하신다면, 처음에 가기 좀 그런가 이런데? 그래도 가가지고 살짝 이제 손도 좀 잡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너무 검은 속내가 보이나? 약간 그럴 때도 많이 가요. 연인들끼리도 많이 가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가요. 아셨죠? 저도 애기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와이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한번 체험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빠의 지식을 조금 더 약간 이게 빛내주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아빠가 이런 소방 시설에 대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좀 뽐내기도 하고, 아빠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럼 또 와이프는 옆에서 좀 조용히 좀 해라, 밖에서. 맞죠? 부끄러우니까 이제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대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전시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시 이런 거.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들 간의 협력도 하기도 한대요.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도 같이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이제 체험관을 설치한다라는 건데 이런 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아셨습니까? 이런 건 나중에 좀 뒤에 보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보라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양이 좀 많거든. 그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것만. 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 요소가 없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죠?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체험관 중에 안전체험실, 소방안전체험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은 합이 900이래. 합구야 여러분들. 모든 체험실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쳤을 때 합구 이상이 돼야 된다. 합구. 알고 계셔야 돼요. 합구. 자, 체험관 시설 기준입니다.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시설을 모두 갖춰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체험실별 바닥 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체험실별 바닥 면적이니까 각각 10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9에 합은 900이고 각각 100제곱 이상이에요. 하셨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체험실. 자, 봐봐 여러분들.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춰야 된다. 나는요. 갖출 수 있다죠. 그럼 시험 문제 내면 저는 이해될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내기도 괜찮아요. 다음 중 소방체험관에 설치하는 체험실의 분야 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체험실의 분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교자보라고 해가지고 생활, 교통, 자연, 보건 그죠?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체험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냐? 생활 쪽에 갔을 때 화재시설, 보행 자동차, 기후지질, 응급 이런 체험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체험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체험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라도 꼭 보세요. 화시, 보호자, 기지, 이런 식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보는데 너무 많아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갖춰야 되는 거고. 자, 체험관에는 뭐 이런 관리 운영 시설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인력 자격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교수와 조교가 있는데 보실 거면 교수 정도 보시면 좋죠. 그럼 소방 공무원 중에 하는 거야. 교수는. 아셨죠? 조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무조건 소방 공무원 중에 석사, 소방 관련 자격증, 그리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걸 배워요. 뭐 진압, 구조, 구급 생활안전활동은 이제 그 외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 여기를 3년 그러니까 결국 소방공무원이 3년 정도 이런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 이 사람은 교수로 될 수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교 나와 있습니다. 조교. 그럼 아까 소방활동, 생활안전활동 뭐 1년, 그죠? 뭐 2주 이상 전문교육과정 이수, 체험관에서 2주 이상 직무교육 이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교수가 조금 더 복잡하죠, 기준이. 그죠? 그래서 교수 기준은 한 번 정도 나중에라도 꼭 보세요. 지금 보기 힘들면 나중에라도 꼭 보시라는 거야. 체험교육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꼭 교수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조교는 거기 인원이 30명이 넘어갈 때 한 명을 배치를 꼭 해주래요. 숫자 위주로 보시는 거죠. 시도지사는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은 안 쳐놨지만 요 만족도 조사 결과나 운영 결과 3년간 보관을 하래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조로 갑니다. 6조. 자, 6조는 이름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럼 소방 업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뭐 교육, 홍보, 그죠? 등등등등. 자, 이런 업무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종합적으로.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다? 청장이래요.
그리고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5년마다 세워라 라고 했는데 혼자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하고 협의를 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이 5년마다 세우고 그 실시하기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걸.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시도지사와 같이 세운 누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걸 통보를 받자마자 시도지사는 세부계획, 본인 시도에 맞는 종합계획에 맞게 세부계획이라는 걸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아셨죠? 그래서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요. 우리 시도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계획이라는 걸 실시를 하겠다. 그럼 청장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청장이 다시 보완 수정해라 라는 것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 그래서 이 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며칠까지 통보하고 며칠까지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런 큰 아웃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자세한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청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계획이라는 걸 몇 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래요. 5년 나와 있죠. 그럼 이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에 가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수립하래. 그치? 이런 날짜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수립하자마자 통보하는 거야. 이따가 나와요. 수립해서 통보를 해라. 됐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고 요거를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종합계획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대.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소방 업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죠? 누구한테 이제 민간인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해서 공공의 안전 및 그죠? 우리가 복리 증진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향상을 시킬지.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정책, 그죠? 이런 것들을 세운대요.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다 소방 업무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업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뭐가 소방 업무인지. 그럼 그거를 할 때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 업무 체계 구축. 크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소방 업무에 관한 것들이구나. 근데 이제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는 거지. 체계 구축.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그죠?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외워두긴 하셔야 돼요. 하셨죠? 그리고 장비 구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그죠? 그리고 기반 조성. 요거 잘 보시라고. 교육 홍보. 소방 업무를 교육 홍보. 그죠? 교육 홍보. 근데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랬죠. 소방 자동차가 무조건 도로상에서 앞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우선 통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선 통행에 관한 홍보도 포함. 요거를 이렇게 바꿔 놓는다고. 아니다. 제외는 아니다. 아셨죠? 그 밖에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럼 소방 업무에 관한 어떤 체계, 연구개발 보급, 장비 구비, 그죠? 기반 조성, 그리고 소방 업무 교육 홍보. 근데 홍보 포함인데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해 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또 있대요. 그래서 아래 가보면 그럼 6조 2항 제7호에서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난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 업무에 필요한 대응체계 마련. 대응체계 마련. 이건 대통령령에 또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소방활동에 대한 조치.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거,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장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그죠?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청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당연히 수행을 해야겠죠.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청장은 왔을 때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왔으면 이거를 보완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외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라는 걸 시행 12월 31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청장에게 제출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생긴 건데 추진 실적 등의 평가. 이거는 니네들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을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청장이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종합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만? 세부계획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청장은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또는 추진은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대. 아셨죠?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청장은 평가를 할 거면 나는 다음 연도에 평가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나 너네를 언제 평가하겠다. 이런 계획을 11월 말까지 꼭 시도지사한테 알려주래. 왜냐면 그냥 바로 내가 하고 싶어. 오늘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나 이때 정도에 너네들이 세부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 평가 계획을 꼭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계획을 11월 30일까지 통지를 꼭 해주래요. 그럼 통지를 받으면 세부 계획 추진 실적 등을 다 종합해서 1월 31일까지 그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래. 맞죠? 그래서 11월, 1월, 3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런 날짜들. 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 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7조 소방의 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서 기념 행사도 진행을 한다. 그죠? 그래서 빼빼로데이 이틀 전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일이 빼빼로데이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기억해 주셨다가 그래도 11월 11일 날 댓글이라도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식으로 농담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11월 11일이 소방의 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는 뭐 가래떡데이, 요즘은 뭐 농업인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빼빼로라는 게 특정 회사에서 만든 과자기 때문에 약간 그 회사 살려주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거 빼빼로데이 아니다라고 교육을 받더라고 진짜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가 아빠 생일이야 그러니까 아빠 그때 빼빼로데이 아니야. 그래? 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농업인의 날이래.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1월 19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소방의 날에 행하여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람이 따로 정한대. 청장이나 누구? 시도지사.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읽어보세요. 하셨죠?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에 있는 내용. 의사상자 등 2조에 따른 의사상자 법 제3조 3호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가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기출문제는 전체를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것만 푸시면 충분히 앞쪽에 있는 것만 학습하시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문제만 살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뒤쪽에다가 올해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뒤에 가보면 보세요.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법 및 같은 범 시행규칙상 우리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걸 얘기했었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19번 죄송해요. 19번 이것도 올해 문제죠. 30페이지 용어의 정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다 물어봤어요. 진짜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면 이러면 관계지역에 대한 정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요것도 현장 지휘관? 뭔가 현장 지휘관이란 말은 없었는데, 그죠? 그거 잘못됐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고. 소방서장도 제가 용어의 정의 없다 그랬죠? 이미 끝났네, 요 두 개는. 그럼 4번이나 1번이네. 근데 1번에 가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로서, 그죠? 근데 이게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도 얘기한다 그랬죠? 무슨 지역이요? 이웃 지역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1번이. 그리고 얘는 지휘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대장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맞잖아요. 세 번째, 소방서장이란 아니고 본부장에 대한 정의죠. 4번이 맞는 얘기죠. 그죠? 소방대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은 용어의 정의 문제도 하나만 안 물어봐요. 이렇게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죠? 20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과 시도의 본부 및 서 중에 하나 이상에 설치한다. 이 중에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거예요. 청본서에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본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 유무선 통신, 오케이, 끝. 옳은 거. 근데 이걸 바꿔놨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니? 여러분들,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거를 누가 다 외우고 가냐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2번 찍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왜냐면 지금 학에서 이미 멘탈이 나갔어, 이미. 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와, 씨, 학 문제가 뭐 이래. 근데 법규를 받아봤는데 거기서 이미 멘탈이 나갔으니까 법규 문제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도 없고. 내가 특히 이제 경체 보시는 분들은 40문제니까. 40문제니까 이제 막 허겁지겁 하는 거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으니까. 야, 나 복귀라도 많이 맞춰야겠다. 근데 이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거 맞거든. 정산통신요원 배치하고 유무선 통신시설. 근데 거기가 보면 뭐가 틀린 거예요? 그 가로 안에 그 법이 틀렸어요. 난 이 규칙 이것까지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소방력 기준이에요. 소방력 기준. 와,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일단 그리고 본부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에는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해요. 본부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서나 청은 안 들어가야 하셨죠.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위죠. 행.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요게 이제 실장이 할 수 있는 업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자, 이제 챕터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장비 및 용수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소방장비라는 건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장비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라고 얘기하는데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그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공급받기 위한 시설을 소방용수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방장비라던가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챕터 2에 나와요. 8조에 가보면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소방력이 뭐냐라는 거죠. 요게 소방에 필요한 또는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요거 대통령령으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그리고 이 소방력을 갖춰야 되는 곳은 여기죠. 소방기관. 그럼 소방기관이라는 곳은 뭐 소방청이 될 수도 있고요. 소방본부가 될 수도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방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기준, 소방력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대요. 소방 업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어떤 소방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 요 정도, 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소방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방력,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방력, 그러니까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제가 그랬죠. 본선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시도의 소방력을, 그죠? 인력과 장비를 채용을 하고 장비를 사고,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 다 누구다? 시도지사라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래.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그죠? 요거는 따로 법에서 정한다.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따로 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소방력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구조. 소방 장비. 우리가 소방 장비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소방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소방 헬기, 또 소방청, 그러니까 배예요, 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그러면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그럼 소방 장비를 내가 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그럼 그 장비를 사는 사람은 누굴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본인 지역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너무 비싸다. 즉 시도 예산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장비다라고 하면은 그 장비를 국가가 보조를 하는데 돈을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가 보면 일부예요. 전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도의 업무에 필요한, 그죠?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이제 너무 비싼 것들은 보조를 해주기도 한다.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즉 보조를 해주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 프로 기준 보조율, 뭐에 대한 가격을 기준을 삼아주는 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2조에 가보면 요게 나오죠.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범위가. 그럼 제가 그랬죠. 싼 건 절대 안 해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무용기, 사무용 집기, A4 용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만일 시도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돈이 없다. 그러면 시정 운영이 잘못된 거야 지금. 야, A4 용지 살 돈 없으면 시도 운영을 잘못한 거지 그거는. 맞잖아요. 재정 운영을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그런 건 안 해줘요. 그리고 소방관들 뭐 활동복, 정복 이런 건 안 해줘. 여러분 이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개인적인 물품 이런 건 안 해줘요. 아셨죠? 대신에 이제 방화복 같은 건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 해준대요. 차, 헬, 정 비싼 거예요. 통, 전, 방. 소방자동차, 헬리콥터, 정. 그죠? 그래서 차일정, 통전방이야. 여러분들 앞글자 따서 외워주세요. 차일정, 통전방.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전용이 아니고 뭐 겸용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통신과 전산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요거 겸용으로 바꿔놓으면 아니다. 그 밖에 방화복, 이런 거 방열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고, 그리고 청사건축. 청사라는 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건물이죠, 건물. 내가 소방청을 다시 짓는데, 소방본부를 다시 짓는데요.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은 우리가 무슨 보조? 국고보조라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국고보조라는 걸 통해서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한다고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 그래서 이 행안부령이 이따가 나와야 하셨죠. 요 뒤에 규칙에.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네, 이런 것도 뭐 바뀌어서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정한대요. 자, 그래서 규칙 제5조에 가보면 행안부령에 가보면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설비 종류 규격은 별표 1에 이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낸다? 아, 진짜 머리 아픈 거지. 근데 이게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국내품이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 기준으로 한대요. 이 소방 자동차의 시세는 얼마 정도다. 이런 기준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대요. 그 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따져서 일부를 보조를 해준대. 수입 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대. 조달청. 그래서 해외시장 시가가 있으면 그 해외시장 시가를 기준으로 보조를 해주고, 자, 근데 정부 고시 가격도 없고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도 없대요. 그 물품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물가조사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걔네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시세가. 그러면 두 집단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가를 따져요. 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셨죠? 뭐를 따진다고요? 평균가를, 평균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가격이라고요?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최고가 아니다. 최고가도 아니죠. 이게 최고가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 뭐 최저가? 뭐 최저가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자격증 시험에서 가끔 봤어요. 이 문제를. 3번 정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봐봐, 여러분들.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게 큰 건 이거고, 여기서 자세한 게 또 있어요. 차는 몇 마력 이상만 해줄 거고, 헬리콥터는 몇 인승 이상만 해줄 거고,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 설비까지 나와버리면 진짜 머리 아픈 거고, 왜냐면 설비는 회선수나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요거 와트, 소비전력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맞잖아. 여기 통신설비에 가면, 전산설비에 가면 막 서버 기준도 있어. 우와,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근데 한번 소방 자동차와 정과 헬기 기준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차 중에 뭐 예를 들어 배연차다. 중형 배연차 중에 170마력 이상만 국고보조를 해주겠대. 좀 사이즈가 좀 큰 것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구급차는 특수자동차 중에 90마력. 요 마력이라는 건 동력이에요. 동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자동차가 가지는 힘이다.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말 17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나와버리면 진짜 머리 아픈 거야. 진짜로.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체크만 하세요. 이 4개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4개 가지고. 아셨습니까? 네, 4개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 됐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전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경채 문제 때 이게 한번 등장을 해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우와, 이거 뭐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걸 다 공부하고 한 번 정도 그냥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를. 아셨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법은 뭐 330도 있고 막 170, 240, 90, 85에 90 막 너무 많아. 근데 마력 기준은 대부분 다 자동차에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 구조정은 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들은 톤밖에 없어. 헬기는 인승 기준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차 기준은 다 뭐예요? 마력 기준이고, 얘네는 무게 기준이고, 배는 헬리콥터는 인승 기준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소방용수시설은 제가 그랬죠.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을 우리가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소방용수시설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시도지사래요. 근데 이 소방용수시설을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소화전이라는 애가 있고 급수탑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저수조라는 애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이름을 소급저라고 해서 소방용수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애가 또 있어. 요즘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비상소화장치. 이거는 별도예요.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보기에 4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비상소화장치는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 결국 이 4개의 공통점은 이 사람이 설치 관리한다. 아셨죠? 자, 근데 소화전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소화전. 자, 소화전 말고 얘 이름이 급수탑인데 급수탑은 지나가다가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주에 강의를 나가는데 전주에 가니까 한두 개 정도 본 것 같고요. 대구 강의 나갔을 때도 하나 정도 본 것 같고 의정부 지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급수탑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우리가 소방관들이 받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도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관들이 이 소화전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소방용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수조는 어차피 땅 아래 묻혀있는 수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냥 묻혀있는 수조거든요. 아래에 있는 수조. 그리고 얘가 이름이 비상소화장치예요.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 안에 소화전이 달려있고요. 소화전 안에 호스와 노즐이 같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소화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이 호스 접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화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이지만 그럼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소방관이 와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소방공무원이 내가 봤을 때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이 정말 빠르게 필요한 장소에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설치해요. 비상소화장치는 그냥 우리가 열어서 밸브만 열면 바로 물이 나오는 장치예요.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진입하지 못하는 장소라던가 또는 정말 빠르게 화재 진압이 필요한 장소에 이 비상소화장치를 많이 설치하는데 많이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전통시장에 많이 설치합니다. 아셨죠?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게 많이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개요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10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누적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하는 걸 조금 누적을 좀 시키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 편해지는 과목이니까 암기할 게 되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하셨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이 페이스 그대로 지칠 것 같으면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천천히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뒤처지니까 그러지 말고 제 수업 잘 따라오셔서 외우라는 거 외우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